앞서 전해드린 대로 작은 풍등 하나가 국가기관시설인 저유소를 뚫었습니다. 화재와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태웅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가을 잔디는 특히 불이 잘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 화면을 보면 이 휘발유 탱크 부근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과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그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잔디가 있습니다. 이 잔디 공사를 해가지고요. 또 뭉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잔디가 뭉쳐 있다는 건 그 불이 붙을 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내용으로 그 국과수 받은 내용입니다. 네, 저유소를 관리하는 송유관, 대한송유관공사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재로선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시설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잔디가 있었고 왜 심어졌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유소 8곳 가운데 기름 탱크 외부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곳은 고양 저수조뿐이고 나머지는 아스팔트로 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저유소 부근에 잔디가 심어져 있다는 것도 관리 부실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액체인 휘발유가 기화된 상태인 유증기죠. 네.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도 없었다고 하던데 이 장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불꽃이 휘발유 탱크로 옮겨붙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유증기는 말 그대로 기름 증기입니다. 네. 이 액체 상태인 휘발유가 증발하면서 생긴 물질인데 공기 중에 유증기가 많다면 당연히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유증기 회수 장치는 이런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줍니다. 유증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방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장치는 일반적으로 동네 주유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유관 공사 측은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상 의무가 아니고 효율에 비해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유관 공사가 돈을 아끼려다 재산 피해액 43억 원이 넘는 큰 불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 즉 소탄대실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처음 저유소 바깥 잔디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시각이 오전 10시 36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유소 탱크가 폭발한 것이 10시 54분이니까 18분 뒤였습니다. 네. 이 18분 동안 누구라도 불이 난 사실을 알았더라면 큰 폭발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네, 일단 송유관 공사 측은 고양 저유소에는 45대나 되는 CCTV가 설치돼 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만 보는 전담 인력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CTV를 볼 수 있는 통제실에는 사고 당시 단 한 명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화재 감지 센서도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탱크 외부에는 유증기 감지 센서만 있었습니다. 화재 네. 감지 센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보음도 울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탱크 내부에도 온도계와 질량이나 깊이를 측정하는 장치만 있었고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는 없었습니다. 특히 판교에 있는 또 다른 저유소에도 화재 감지기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뒤늦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사고 과정을 봤을 때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요.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태웅 기자 수고했습니다.